돌고래가 인간으로 변신하고 마을 사람들을 매혹시킨다. 신화처럼 들리는가? 하지만 아마존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서는 인간과 돌고래가 진짜 가족처럼 함께 살아간다. 멀지 않은 곳에는 사랑의 부적, 기묘한 물약, 심지어 진짜 인간의 뼈까지 파는 이상한 시장이 있다. 죽은 자들은 땅에 묻히지 않고 절벽에 매달린 채 남겨진다. 콜롬비아, 저비용의 낙원.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의 믿기 힘든 세계가 존재한다. 페르토 나린뇨의 진짜 인어, 아마존, 분홍돌고래의 신비. 페르토 나린뇨는 아마존의 로레토야쿠 강을 따라 자리 잡은 작은 마을로 희귀한 분홍 강돌고래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티쿠나족의 고향이다. 이 생명체들은 지역 신화와 깊이 얽혀 있다.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돌고래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육지에서 춤을 추고 때때로 여성을 수중, 왕국으로 데려간다고 믿는다. 현지 여성 알바 루시아는 인류학자들이 현지 조사를 하던 중 인터뷰를 통해 강둑에서 이상한 형체를 봤다고 전했다. 인간과는 다른 눈을 가진 남자였다. 그 이후로 그녀는 아마존 신앙에서 돌고래 정령이라 여겨지는 야쿠르나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 지역 전통에 따르면 야쿠르나는 인간으로 변신해 마을 사람들과 가까이 사는 영적 존재라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민속 전승에 그치지 않는다. 콜롬비아의 해양 생물학자이자 오마차 보전 그룹의 설립자인 페르난도 트루요는 30년 넘게 이 돌고래들을 연구해왔다. 그는 전통신앙이 돌고래 보존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현대 법률이 흉내낼 수 없는 일종의 문화적 면역력인 셈이다. 푸에르토 나린뇨에서는 교육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나투타마 센터는 전통과 과학을 결합해 아이들에게 수중 세계를 가르친다. 지루한 강의 대신 아이들은 그림, 모형, 그리고 어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배우며 젊은 세대와 자연 사이의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푸에르토 나린뇨는 단순한 강가 마을이 아니다. 전설과 일상, 그리고 상호 존중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얽혀 있는 곳이다. 이곳은 자연을 지키는 데에는 단지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신비로운 돌고래 전설에서 이제는 또 다른 장소로 여행을 떠나보자. 고대 마법과 신앙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보고타의 심장부다. 콜롬비아의 마녀시장, 기묘한 물건들의 비밀. 보고타의 번화한 중심계는 팔로케마오 시장, 플라자 데 멜카도 데 바로케마오어의 한 구석에 마녀시장으로 알려진 작은 공간이 있다. 이곳에서는 사랑의 부적, 변신 물약, 환각제, 심지어 진짜 인간의 뼈까지도 볼 수 있다. 이곳은 주문과 약초, 영적 의식을 통해 치유와 보호를 행하는 콜롬비아 전통 샤머닌 쿠란데로들의 만남의 장소다. 먼지가 낀 유리병 안에는 죽은 자의 눈물이라 불리는 짙은 갈색 액체가 담겨 있다. 으깬 잎이, 뿌리, 곤충 등이 섞인 가루는 사랑을 다시 부르기 위해 만들어졌다. 거칠고 작은 천주머니 안에는 인간의 뼈가 숨어 있다. 묘지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지며 행운을 부르거나 저주를 푸는 데 사용된다. 이곳의 일부 물건에는 아마존 부족들이 신성한 의식에 사용하는 환각 덩굴인 아야와스카가 포함돼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아야와스카가 전통 의식과 연결될 경우 합법으로 간주되며 이는 이 시장을 특히 많은 서구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만든다. 여러 국가에서는 이 물질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미 인류학자들은 보고타의 마녀시장이 토착 문화와 민속 가톨릭의 생생한 혼합체라고 말한다. 마법과 영성, 상업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존하는 곳이다. 여기서는 가장 기이한 믿음조차도 천주머니에 쌓여 돈에 쌓여 기념품으로 집에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특이한 관광지가 아니다. 고대 문명의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두려움과 희망, 경이로움이 여전히 천막 아래와
낡은 우산의 그림자 속에서 속삭이고 있다. 당신은 이 세계로 들어갈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신비가 단지 전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콜롬비아의 숨겨진 경이로움을 함께 탐험해요. 지파키라의 지하소금 대성당. 지파키라의 소금 대성당, 차테드랄 데살데 지파키라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축 경이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자연이 경이롭게 조화를 이룬 살아있는 역사적 증거다. 소금 대성당이 세워진 이 소금 광산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전부터 주요한 소금 채취지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수세기 동안 광부들은 극한의 조건 속에서 일했고 이들은 소금 동굴에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정령이 산다고 믿었다. 성당에 들어서면 차갑고 조용한 공기만이 아니라 말없이 웅장한 분위기 속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또 다른 세계로 옮겨온 듯한 느낌을 준다. 흥미롭게도 이곳은 단순한 종교 건축물이 아니다. 시대를 앞선 공학적 혁신이 돋보인다. 예배를 위해 조성된 것이 아닌 이 터널과 통로들은 집안 붕괴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내부의 안전을 보장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내전이나 불안정한 시기 동안 성당이 피난처로 사용되었다고 회상한다. 가족들은 분쟁을 피해 이곳에 몸을 숨겼고 일부는 반군들이 이 거대한 공간을 휴식과 비밀 회합 장소로 사용했다고도 전한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열리는 종교의식은 지역 문화적 요소들이 깊이 녹아있다. 미사 예식은 단지 신앙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에너지 흐름과 자연과의 조화라는 개념도 함께 담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진다. 이제 우리는 콜롬비아의 또 다른 독특한 장소로 향해 보자. 이곳에서는 재활용된 자재와 인간의 창의성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다. 쓰레기와 플라스틱 병으로 지어진 집에서의 삶. 우림과 커피, 그리고 열정적인 살사 음악으로 잘 알려진 콜롬비아. 하지만 이 나라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다.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로 지어진 집들이다. 베네수엘라 국경 근처인 빌라델 로사리오 외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플라스틱 병, 고무, 버려진 자재를 건축 자재로 바꾸기 시작했고 마침내 주택으로 완성시켰다. 이 구조물들은 단단하고 날씨에 강할 뿐 아니라 회복력과 창의성, 그리고 품위 있게 살아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콜롬비아 건축가 오스카르 멘데스는 이 운동을 선도했다. 그는 콘셉토스 플라스티코스를 설립하고 플라스틱 오염과 주택 부족이라는 두 가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는 팀과 함께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립식 벽돌을 발명했는데 마치 거대한 레고 블록처럼 조립할 수 있다. 이 블록들로 단순하고 튼튼한 저비용 주택을 며칠 만에 완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일에는 엔지니어나 기업가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다. 가난한 가정, 이민자들, 그리고 싱글맘들이 함께 모여 사회가 벌인 것으로 첫 집을 지었다. 이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다. 국제환경단체들은 이제 콜롬비아를 남미 순환 경제 실천의 선두주자로 주목하고 있다. 이 재활용 주택들은 임시 방편이 아닌 인간 삶의 재탄생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예시다. 이 겸손한 마을들을 걸어보면 벽 속에 융합된 플라스틱 병, 방수 재활용 패널로 만든 지붕, 오래된 타이어와 페인트통으로 만든 놀이터를 볼 수 있다. 벽돌 하나하나가 이야기한다. 폐기물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의 이야기다. 플라스틱 폐기물로 만든 집이 진짜로 아름답고 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 대담한 혁신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콜롬비아의 숨막히게 아름다운 자연 경이로움을 발견해 나가자. 타타쿠아 사막, 별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색이 변하는 땅. 모래 언덕과 자결하는 태양만이 사막은 아니다.
콜롬비아 중앙에는 외계 세계처럼 느껴지는 초현실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바로 타타코아 사막. 이곳은 붉고 회색의 구름 사이로 빛과 시간이 뒤틀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타타코아는 전통적인 의미의 사막은 아니다. 수백만 년 전 이곳은 울창한 열대우림이었다. 시간이 지나 침식과 건조로 인해 이 땅은 기묘하게 변형되었고 토양 색깔이 하루 중 시간에 따라 바뀐다. 새벽엔 복숭아빛 주황색으로 빛나고 정엔 불타는 듯한 붉은색, 그리고 해질 무렵엔 마치 화성처럼 잿빛으로 변한다. 이 색의 변화는 광물 성분과 햇빛이 대기 중에서 굴절되는 방식에 의해 생겨난다. 매일 새롭고 초현실적인 장면이 펼쳐진다. 이런 영화 같은 풍경 덕분에 타타코아는 자연의 영화관이라 불린다. 그러나 타타코아는 낮에만 매혹적인 것이 아니다. 어둠이 내리면 이곳은 남미 최고의 별 관측지 중 하나로 변모한다. 습도가 낮고 빛공해가 전혀 없으며 공기가 맑아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별의 강처럼 뚜렷하게 보인다. 이 사막에는 작은 천문대도 있다. 과학자, 사진작가, 우주 애호가들이 밤하늘을 감상하기 위해 모인다. 이곳에서는 토성, 목성의 고리, 도심에서는 보이지 않는 먼 성단들도 관찰할 수 있다. 타타코아에는 인간이 만든 거대한 기념물이 없지만 이곳의 매력은 손대지 않은 아름다움, 깊은 고요함, 그리고 경이로움에 있다. 마치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딘 듯한 느낌을 준다.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작지만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일깨우는 공간이다. 콜롬비아의 경이로움을 계속해서 함께 여행해 보자. 자연과 인간이 뜻밖의 방식으로 얽혀 있는 그곳으로. 매달린 관의 축제, 원주민 부족의 신비로운 장례의식. 콜롬비아 시에라 네바다 데 산타 마르타의 절벽 높은 곳, 용감한 자만이 마주할 수 있는 섬뜩한 광경이 펼쳐진다. 공중에 매달린 나무관들, 바위 벽에 고정된 이 관들은 마치 고인이 아직도 살아있는 세상을 내려다보는 듯하다. 이것은 판타지의 영화의 장면이 아니다. 콜롬비아 일부 원주민들이 수백 년간 이어온 전통 장례 방식인 엔티에로 콜간테, 매달린 장례다. 이 의식은 이제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행해지고 있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희귀하고 독특한 장례 풍습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부족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이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관을 높은 곳에 매다는 것은 하늘에 가까워지고 땅에서 멀어진다는 의미로 악령으로부터 영혼을 지키고 동물이나 인간에 의해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다고 믿는다. 이 관들은 보통 속을 파낸 나무줄기로 만들어지며 고인의 지위나 생애 이야기를 반영하는 조각들이 새겨져 있다. 특별한 의식이 열리는 날이면 공동체 전체가 모여 시신을 좁은 상일로 옮기고 밧줄과 들보, 철못으로 절벽벽에 관을 고정한다. 이 행위는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닌 조상의 영혼을 향한 깊은 존경과 공동체의 결속을 상징한다. 하지만 오늘날 도시화와 종교 변화로 인해 이 매달린 장례 풍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오직 외딴 마을의 몇몇 가정만이 이 신성한 전통을 문화유산으로 간직하고 실천하고 있다.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소수의 여행자에게 이 의식은 단순한 기괴함을 넘는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믿음, 경외심, 그리고 고인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마주하는 방식에 대한 초현실적인 체험이다. 당신이 마지막 안식처를 고를 수 있다면 전통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고대 콜롬비아인들처럼 절벽 사이에 매달리겠습니까? 메데인, 자애 탄생의 상징. 세상에서 메데인처럼 극적인 변화를 이룬 도시는 드물다. 1990년대 메데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악명 높았다. 폭력, 마약 전쟁, 잔혹한 살인이 이 도시 이름만으로도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
메데이는 전혀 다른 도시로 거듭났다. 혁신, 교육, 그리고 시민들의 회복력이 이 변화를 이끌었다. 오늘날 메데이는 남미에서 가장 창의적인 도시로 찬사를 받고 있다. 메트로 전철은 과거 빈민가 위를 지나고 공공도서관은 방치되었던 지역에 들어섰다. 총탄 자국 남은 벽들은 이제 도시 재생의 이야기를 담은 화려한 스트리트 아트로 가득하다. 언덕 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메트로 케이블 시스템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포용의 상징이다. 이 시스템은 가난한 이들에게 교육과 일자리, 더 나은 삶으로 가는 통로를 제공한다.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닌 과거와 결별하기로 한 공동의 결단이었다. 메데이는 아무리 어두웠던 장소라도 변화를 선택한 이들이 있다면 다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강렬한 재생의 도시 메데인에서 이제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놀라운 경이로움이 공존하는 또 다른 땅으로 여행을 계속한다. 콜롬비아의 자연의 경이로움. 콜롬비아의 매력은 풍부한 문화와 활기찬 사람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는 자연의 놀라움으로 가득 찬 땅이다. 아마존의 깊은 밀림부터 안데스 산맥, 반짝이는 카리브해 해안까지. 콜롬비아는 지구상 거의 모든 생태계를 품고 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10가지 콜롬비아의 경이로움을 만나보라. 마치 상상 속 이야기 같지만 모두 실제다. 이 모든 숨막히는 풍경 중에서도 여행자들을 말문 막히게 만드는 곳이 있다. 바로 5가지 세계의 강으로 불리는 칸요 크리스탈레스. 외딴 메타 지역에 숨겨진 이 강은 마카레니아, 클라비게라, 마차레니아, 클라비게라라는 조류로 인해 계절에 따라 색이 바뀐다. 불타는 빨강, 황금빛 노랑, 짙은 녹색, 어두운 보라색, 그리고 사파이어 블루. 숲의 그늘 아래 이 강은 유동적인 무지개처럼 흐른다. 6월부터 11월 사이 정글을 가로지르는 색의 리본이 된다. 자연을 사랑하고 미스터리를 좇는 이들에게 칸요 크리스탈레스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장소다. 세상의 아름다운 강과 폭포는 많지만 계절 따라 색을 바꾸는 강은 이곳밖에 없다. 초현실적인 이 풍경은 콜롬비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걸작이다. 이 색이 변하는 강은 마치 다른 차원에 들어선 듯한 기분을 준다.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흐르는 물 하나하나가 기적을 담고 있는 자연의 마법을 상기시킨다. 희귀하고 특별한 것을 좇는 이들에게 카뇨 크리스탈레스는 콜롬비아의 신비롭고 매혹적인 영혼을 보여주는 여행 그 자체다. 활기찬 칼리, 살사, 쿰비아, 그리고 축제들. 해질 무렵 콜롬비아의 어느 거리든 걸어가 보면 어딘가의 카페나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들릴 것이다. 살사, 쿰비아, 바예나토. 이 리듬들은 이 나라의 심장박동처럼 느껴진다. 콜롬비아는 단순히 음악이 있는 나라가 아니다. 콜롬비아 그 자체가 음악이다. 이 활기찬 리듬들은 사람들의 생명력 그 자체로 일상 속 깊숙이 녹아있다. 칼리나 보고타 같은 대도시부터 해안가 마을까지 음악은 모든 공동체를 흐른다. 세계 살사의 수도로 알려진 칼리는 연중음악과 춤의 축제가 열린다. 특히 칼리 페리아 페리아 데 칼리비는 소리와 색, 기쁨이 어우러지는 거대한 축제다.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댄스 플로어로 변하며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를 끊임없는 리듬 속으로 끌어들인다. 물론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역시 살사와 쿰비아를 자랑한다. 쿠바, 푸에르토리코, 멕시코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콜롬비아가 특별한 이유는 이곳 사람들은 음악을 공연 예술이 아닌 삶의 필수 요소로 여긴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무대가 필요 없다. 음악은 길모퉁이, 버스, 주방,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공간을 채운다. 어쩌면 그것이 콜롬비아가 지닌 모방할 수 없는 문화적 보물일 것이다. 칼리의 비트가 여전히 메아리치는 가운데 우리의 콜롬비아 여행은 계속된다. 또 다른 찬란한 축제와 음악, 움직임 속에 다시 태어난 도시로 향하며
생생한 거리 예술과 꽃의 축제. 콜롬비아의 주요 도시들, 보고타, 메데인, 카르타헤나에서 예술은 박물관이나 갤러리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예술은 벽 위에, 골목길에, 지하철 선로를 따라 살아 숨쉰다. 대담하고 다채롭고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형태로 콜롬비아의 거리 예술은 단순한 도시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시각적 이야기다. 나라의 격동의 역사, 변화의 꿈, 또는 진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목소리다. 특히 메데인의 코무나 십숨 같은 곳에서는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협력해 만든 벽화들이 재탄생의 상징이 된다. 그리고 메데인에는 페리아 데 라스 플로레스 페리아 데 라 플로레스라는 대형 꽃 축제가 있다.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꽃을 등에 메고 전통 의상을 입고 거리 행진을 한다. 이 행사는 아름다움을 기리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자긍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이다. 물론 거리 예술과 도시 축제는 콜롬비아만의 것은 아니다. 베를린, 리스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도시 창조성이 새로운 풍경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가 독보적인 이유는 예술 뒤에 있는 강한 사회적 연결 때문이다. 각 벽화와 꽃잎은 실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거리 예술, 단지 낙서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일까요? 콜롬비아는 대조의 땅이지만 그 안에는 조화가 있다. 장엄한 자연, 활기찬 문화, 그리고 뿌리 깊은 정체성.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콜롬비아의 10가지 신비를 탐험해 보라.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다음 놀라운 여행지가 곧 찾아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라틴 아메리카의 땅으로 떠납니다. 전설, 음식, 건축이 하나 되어 경이로움을 만들어내는 곳으로.